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두루두루 일상적으로 쓰는 것들이 그 여기서 나오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 그 철종 임금의 그 강화도 집 용궁해서 나중에 철종이 강화도령이 임금이 되고 난 뒤에 강화유수가 그 집을 새롭게 지어놓고선 용흥궁 이렇게 표현했죠. 용이 일어난 궁, 집이라. 용궁, 용궁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잠저라고 표현하죠. 집저를 써서 잠저라고 표현하는 것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삼효에 보면은 군자 종일건건하여 석창약하면 여하나 무구리라 라고 하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거기에 빗대서 자, 하루에 3번이라고 했죠.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도 표현되는 것이고, 그래서 증자가 보면 5일 삼성 오신하노니 그랬죠. 나는 날마다 그저 하루에 3번씩 내 몸을 살피나니 위인모의 불충호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저 도모를 하는데 그저 충성스럽지 아니한가. 그 다음에 여붕우교의 불신호와 벗과 더불어서 사귀는데 혹시 미덥지 못하게 하였는가. 그 다음에 전불습포화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전해주셨는데 가서 그걸 제대로 실천하지 아니했는가. 습이라고 하는 거 실천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죠? 실천하지 아니했는가 라고 하는 것도 바로 구삼효에 빗댄 내용이기도 합니다. 공자가 얘기한 거예요? 증자. 공자의 예, 증자. 공자의 제자 증자왈 해서 자, 그리고 4번째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침 또 조정 대신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4번째 게 이렇게 올라가면은 자,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자, 변효도 보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변효 개념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만약 건괴로 했을 때 4번째 효가 변했다라고 할 때는 밑으로 해서 내혹계로 볼 때는 연목계가 되는 거죠. 연못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자면은 궁궐로 표현하면 자, 여기는 이제 조정 대신이 되는 거니까 궁궐에 가 보면은 항상 뭐예요? 우리 경회로 있듯이 기본적인 연못입니다. 이거 그동안에 해석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번부터 이제 수정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혹약재현이라 혹 뛰어서 연못에 있다 그러면은 보통들은 이 자리에서 뛰었다가 이 자리로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큰일 날 일이죠. 만약 이 자리에서 혹 뛰었다가 이 갔다가 제자리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영모죄죠. 그래서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가만 봤더니 이거 큰일 날입니다. 혹 뛰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은 이건 아니죠. 안에서 아까 지금 저기서부터 종일건건하여 석척하면 여하나 무구리라 했는데 증자가 말하면 전 불습포화 그랬죠. 실천했는가라는 겁니다. 요 밑에 단계는 자 군자가 되어서 내가 벼슬자리에 나아가서 뭐예요?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처음으로 실천해 보는 단계가 되는 거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은 바로 뭐예요? 도약하는 단계죠.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요 단계 아주 맨 아래쪽은 아직 이제 공부도 안 됐으니까 아예 못 쓰는 것이 되고 지금 요 단계는 공부해서 요만큼 나갔잖아요. 그죠? 요만큼 나가서 다 나타났고 요 자리에 벼슬자리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요 자리에 벼슬자리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공부한 것들을 습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은 그 공자에 보면 아니 공자란다. 논어에 보면은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공자가 그 공멸이라고 하는 제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일 어린 제자 누구지? 자천이라는 제자. 그러니까 자천에 대해서 야 나이도 어린 저인데 저렇도록 훌륭하다니 하면서 그 노나라에 그만큼 현인이 그러니까 노나라에 그만큼 많이 훌륭한 인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에 그 관련돼서 공자 가어를 보면은 자천이라는 제자하고 공멸이라는 제자가 2개 비교한 게 나옵니다. 공자가 어느 날 하루는 제자들이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 해서 조그만 마을에 읍장을 하고 있는데 자천이라고 하는 제자를 먼저 자천이라 공멸, 공자 공멸이라고 하는 그 제자 있는 쪽을 먼저 찾아를 갔더니 그래고 벼슬하게 어떠한가 그랬더니 저는 이제 3가지를 잃고 그죠? 3가지를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세 가지만을 잃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읍장이라고 하나 맡기는 맡았는데 얼마나 바쁜지, 그죠? 바빠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사람들도 제대로 찾아보지도 못하고 친구들과 제대로 사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월급이라고 하는 건 눈꽃만 해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누가 그저 친척들을 제대로 찾아보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세 가지를 잃었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 일에 쫓겨가지고서는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공부에 대해서 전혀 익힐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있었던 것도 다 까먹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공자가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그래서 이후 쪽에 있는 그 자천이라고 하는 제자 쪽을 찾아갑니다. 그래, 그대는 너는 어떠한 거?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세 가지를 그저 잃은 건 하나도 없고요. 잃은 건 하나도 없고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그랬죠. 자, 비록 업무가 바쁘지만은 그거는 야근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누가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공부한 것을 마침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다시 한번 시험에서 검증해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공부가 더욱더 단단해지고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는 공부하느라고 돈도 못 벌지만 이제 월급도 나오고 하니까 녹이 나오니까 이 녹을 갖고서는 그동안 제대로 좀 소원했던 친척들도 찾아가 뵐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업무가 바쁘기는 하지만은 누가 병들었다 그러면은 그때 뭐 야근하고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됐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됩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요 단계는 지금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이제 뭔가를 실천하는 단계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천해서 이건 뛰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서 도약한 단계가 됩니다. 도약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부하면 비상의 단계까지 다 있죠. 여기는 굳이 요 얘기는 없지만은 바로 누구의 얘기를 통해서 증자의 얘기를 통해서 바로 습의 단계였고, 그래서 혹약제연이라 그러면 이제 내가 요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실천하고 연습한 결과 펄쩍 뛰어가지고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경애로가 있는 그죠? 조정으로 나아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이라고 하는 이 연못 연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인공적으로 판 연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그 업무하다가 쉴 수 있는 그 공간에 해당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 뛰어서 연못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되고요. 예전에 우리가 과거 시험을 붙었다 그러면 임금님이 뭐예요? 그 연회도 베풀어 주고 하죠. 이런 거죠. 연못에 나아가서 같이 연못에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정에 나아갔으니 혹 뛰어서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혹 뛰었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 밑에 단계에 머무르는데 내가 혹 이렇게 했더니 여기까지 나아갔더라. 그래서 연못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바로 임금님 밑에 있는 바로 조정에서 임금님을 모시고 있으니 허물이 없다. 자, 93과 94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무구라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 이 자리는 두 자리는 뭐예요? 잘해야 뭐예요? 잘해도 그 자리일 뿐입니다. 잘해도. 그런데 만약에 못하거나 이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오만을 부리거나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는 언제든지 좌천당하거나 잘릴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얘기를 하면서 늘 경계하고 조심할 것을 부탁하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구호야 뭐 중한 가운데 있는 임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라 그랬습니다. 나르는 용이니까 여기 지금 전체 문장 구성상 자 주공이 이미 의도해서 쓴 글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 습의 단계를 거치고 도약의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비상한다. 다시 말해서 군주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군주가 돼서 이 자리를 제대로 지키려면 뭐예요? 일륜지 법도를 잘 익혀서 그죠? 그래서 한 단계 도약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이 자리에 가서 제대로 이런 말에서 군주로서의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고요. 비라고 쓴 까닭은 그 육해괴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하늘이 되고 밑에는 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땅은 땅 밑으로 제일 아래는 땅보다 더 밑으로 가는 게 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 개념을 썼고 그 다음에 땅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밭이 되는 거죠. 세상이 드러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리는 임금 사람의 자리니까 이렇게 표현했고 하늘 자리니까 비룡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룡 제천하니 이견대인이라 제일 높은 자리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임금에 대해서 용이라는 말을 붙이죠. 용상, 용안, 용포 뭐 등등으로 역시 아무리 내가 그 날고 긴다라고 하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보좌하는 현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대인을 보면 이롭다. 그래서 이때 그
그러면 구사도 아니오, 구삼도 아니오, 굳이 구이를 지칭하는 까닭은 왜 그러느냐라는 것인데요. 자,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모든 육위가 정위를 갖고 있는 것은 이 자리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양자리에 양이 오고 음자리에 음이 오고 양자리에 강이 오고 이건 전부 다 뭔 자리가 정위죠. 여기도 음자리에 유가 왔으니까 정위, 정위 전부 다가 정위입니다. 반대로 된 요 자리들은 뭐가 돼요? 전부 다가 부정위가 되죠. 전부 다가 자리가 맞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자, 요 가운데 자리, 그죠? 효에서 소성계 두 개 있을 때 이건 가운데는 중이죠. 자, 이런 경우는 다른 자리이면서 가운데 하니까 이런 경우를 뭐냐면 중정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자, 여기 중정, 여기도 가운데 하면서 바르죠. 중정. 여기는 정이지만은 부중이죠. 여기는 정하고 부중이죠. 가운데 아니니까. 그러니까 바르면서 가운데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기하고, 그죠? 유기하고 9, 5만이 중정이라라는 말을 붙입니다. 나머지는 자, 부정위, 자, 부정위에다가 뭐예요? 부중정이죠? 부중, 부중. 역시 부정위, 부중. 부정위, 부중. 부중이란다. 가운데는 참 중하죠. 부정위이긴 하지만 중한 겁니다. 그죠? 가운데 있고. 이것도 뭐냐면 부정위이기는 하지만은 뭐예요? 중한 것이죠. 유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실은 중해도입니다. 그래, 우리가 그래서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되고, 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여서 두루두루 화할 수 있다. 그래서 중화라고 표현하죠. 중화가 이루어져야 바로 두루 떳떳할 수 있다. 그래서 제목은 중용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용에서도 중야자는 천하지 대본야요, 화야자는 천하지 달도야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바로 천하에 두루두루 통하는 도라고 하는 것, 두루두루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도는 편협된 것이 아니라 바로 화합할 줄 아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 이견대인이라고 하는 바로 구호와 구이에다가 이견대인을 붙인 까닭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뭐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중정의 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중시 여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초구는 정위이기는 하지만 당연히 부중이죠. 자, 이거는 뭐예요? 부정위죠. 부정위이긴 하지만 중입니다. 중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자가 정의 가운데 있다. 그래서 정중이라 표현합니다. 건괴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게하고 조금 다르게 해요. 특히 어쨌든 간에 중을 중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르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현인으로서 적당한 자리는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누구냐면은 이 임금한테 발탁받아서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인을 보면 이롭다 그랬고, 내가 아무리 난다 기는 그저 긴다고 하는 아무리 성인이라 하더라도 보조하는 신하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보조하는 신하 가운데에서 바로 누가 보조해야 된다? 바로 구이와 같은, 그죠? 바르면서도 정칙, 고든제자 이렇게 표현했죠. 직하는 고든제자, 어디 그 순임금에게 표현하는 것이 직필직이라 이런 표현 나왔었죠. 보필하는 일을 바로 누구로 해야 된다? 고든이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고, 그때 곧다라고 할 때 고듬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중정한 자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 가운데 한 사람. 그래서 비룡제천이니 이견대인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상구에 대해. 그래서 이제 예로부터 오늘날은 그런 표현을 이제 한자를 쓰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옛날에 한 60년대, 우리 초기 대통령 선거 할 때가 한 60년대 됐나요? 박정희 정권 들어서기 전이니까요. 그 전 때 그 윤보선 뭐 이렇게 두루두루 나올 때 대통령 선거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용쟁 호투 이렇게 표현하죠. 무협지. 용쟁 호투. 갑자기 용쟁 호투.
표현하는데 임금을 용대인 호대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용대인 호대인이라 부르는데요. 용대인은 누구를 표현하냐면 천자문으로 표현하자면은 추위 양국은 유도당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선양을 하고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선양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요임금과 순임금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보통 권력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죠. 권력의 변동 하나는 세습, 하나는 혁명, 하나는 선양. 요 세 가지죠. 그러니까 혁명을 했든 어쨌든 대체로 볼 때는 혁명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대체로 세습이죠. 거의 대부분 세습이고 선양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선양에서 무리 없이 권력이 이양되는 경우, 저 용에서 이용이잖아요. 그죠? 이용은 표현하자면 누구냐면은 요임금이죠. 요임금이 이견대인한 건 누구를 봤냐? 저 땅에 나타났던 저 들판에서 밥 갈던 누구예요? 순임금이죠. 이게 들판에서 밥 갈던 지금 순임금을 표현한 거죠. 그 순임금이 누가 아니었으면 요임금이 아니었으면 발탁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임금, 순임금을 뭐라고 표현하면 용대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호대인은 어디에 나오냐면 택화협기에 보면은요. 택화협기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호 택화협기 택화협계의 이 구호효에 대해서 뭐냐면 대인호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대인은 자 가을이 왜냐하면 가을 여기 연목계라고 하는 것은 후천팔계상 가을이죠. 가을이 되면 털갈이를 합니다. 털갈이를 해서 무늬가 확 바뀌는 건데 그래서 한번 바꾼다라고 하면은 저 범이 털갈이를 하듯이 그냥 확 바뀌어서 뜯어고치고 제대로 뜯어고쳐라 라는 의미에서 대인호변이라고 표현했고 택화협계가 되고 공자가 여기서 탕무혁명을 옹호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탕무혁명 때문에 호대인이라고 표현하는 건 누구냐면은 탕무, 그죠? 탕임금과 무왕과 같이 혁명군주를 바로 호대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에는 그냥 이거 좀 뭐 좀 공부한 사람들이 어쨌든 둘 다 임금이다. 최고 통치자를 뽑는데 과연 이렇게 요순과 같은 사람이냐 탕무와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죠. 그래서 옛날에 한동안 신문에 보면 영쟁호투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전은 충록전 이렇게 표현해죠. 저 사람 관직에 탐을 낸 사람. 왜냐면 사슴에 이분이 저기에요 언론인입니다. 충록에서 사슴은 관이 있잖아요. 그죠? 그 관이 뭐하고 통하느냐? 벼슬관자에 관하고 통하니까. 그래서 벼슬자리 탐나서 전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충록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다 주역과 관계된 글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상구요에 대해서 항룡은 유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항룡이라 그러면은 자 목항자입니다. 목인데요. 목 가운데서도 무슨 목이냐? 목뻑퍼탈 항이에요. 목뻑퍼탈 항. 도대체 고개 숙일 줄 모르는 고등목지 사람들, 그죠? 너 목이 목에 뭐라고 그랬죠? 기부스 했냐, 요즘? 기부스한 목항입니다. 목뻑퍼탈 항이라고. 실제적으로는 자리로 표현하자면 제일 윗자리가 되는 거죠. 제일 윗자리가 돼서 이 자리에 간 사람들, 내가 옛날에 뭐 했는데, 그러면 되게 재는 사람들. 그러면서 공연히 훈수두죠. 훈수뒀다가 어때요? 망신만 당해요. 젊은이들 아무도 안 받아들여주고. 옛날에 대표적인 대통령 가운데 김영삼 대통령. 야, 참, 이랬다가 내내 야단만 맞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룡이니 말 한 번 낼 때마다 뭐예요? 아이코. 그죠? 괜히 말 냈네. 그래가지고 뉘우침만 후회만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자리는 이제 모든 직책 다 물려주고 물러간 사람으로서 어쨌든 과거의 경험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자꾸 한 집안에서도 보면은 어머님이 저런 자리에 해당되죠. 공연히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더구나 요즘 세대가 워낙 많이 빨리 변했죠. 지금 컴퓨터 사이가 돼가지고서는 며느리들이 뭐 옛날 같으면 그래도 어머님이 이거 요리 어떻게 하는 게 맛있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요새는 어때요? 어머님 제가 레시피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어른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공연히 얘기했다가 한마디 했다가 10마디 떠듣게 되고 그래서 요즘에 시어머니로서 자기 역할 잘하려면 정말 공부하셔야 됩니다. 입 꽉 다물고 있다가 공부해서 지혜를 쌓아야 됩니다. 지혜를 쌓아서 애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은 컴퓨터에서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사람관계 일은. 와서 사람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그때 멋지게 말을 잘해줘야 되죠. 멋지다기보다도 그죠? 지혜롭게 잘해주면 그럼 와서 고개 숙입니다. 그렇게 대접받는 거죠. 그러니까 학령은 유해라 해놓고 자 다른 그 괴는 없습니다. 오직 그 건괴에 있어서만큼은 건은 지금 이 자리나 이 자리도 이제 물러가고 나서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인이라라고 해서 이제 공자가 표현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 어떤 자리든 간에 전부 다 뭐냐면 용덕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다 하늘의 덕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자 용구는 구를 쓴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여기서 구를 쓰는 이 건괴의 용구 개념입니다. 견굴용허대.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문용들을 보는데 초요부터 시작해서 상구의 용까지를 뚝 보는데 이 가운데서 누구든지 간에 무수하면이죠. 머리함이 없으면 내가 최고라라고 해서 잘난 체 하는 것이 없으면 길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에 요임금이 내 천하에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다. 너희들은 무조건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 너나 잘하세요 할 겁니다. 자 요임금이 다스리다가 내가 나이가 너무 늙었다. 그래서 이 치수 사업에 내가 지금 이제 전심전력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누구를 발탁한 거예요? 순을 발탁했잖아요. 그죠? 내가 똑똑하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내 말을 들어라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어떤 누구도 머리를 함이 없어야 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임금도 그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주 15번째가 나오는 지산 겸기에 가서 뭐라고 돼 있어요? 군자 유종 표현했고 자, 이 군자 유종, 군자의 마침이 있는 것이고 지산 겸기에 대해서 덕의 자루라 이렇게 표현했었죠. 우리 개사전에서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용들이 또는 현굴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용들이 나타났는데 이렇게도 표현해도 상관없겠죠. 문용들이 나타났지만은 그 용들은 이 용들은 그야말로 그 성인의 덕을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은 물론 이 사람들이 내가 머리 하겠다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 있다 그러면 나는 그냥 뭐 농사 지으면 되는 거고 그 순임금이 그러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머리함이 없어야 길하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거기 한번 토를 한번 봅시다. 토를 보면은 용구는 견굴용 호대 이렇게 표현했죠. 나타난 용을 보는데 무수하면 길하리라 이렇게 됐는데 보는데 무수하니 이렇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여러분들 토를 한번 보세요. 119쪽 119쪽에 용구는 견굴용 호대. 자, 나타난 용이 나타난 용이 있는데라고 그러니까 이 굴룡을 보는데니까 견굴용 호대 보는데 무수니가 되는 거죠. 지금 누구냐 오히려 여기 견굴용 호대 무수하면 길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정자의 해석이고 오히려 정자가 뭐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점서적으로 해석했죠. 119쪽에 자 토를 보시라라는 얘기입니다. 119쪽에 보면 용구는 견굴용허대 무수하면 길라리라. 근데 용구는 자 그 6효 전체를 이렇게 지금 쓰는데 지금 문용들이 지금 나타난 거죠. 나타났고 우리 눈에 지금 보인 겁니다. 보였는데 무수하면 길하다라고 하는 말은 건께는 안 맞잖아요. 그죠? 무수하니 이렇게 되죠. 무수하니. 그래서 옆에 주자의 본의를 보세요. 견굴용 무수니 이렇게 되니까 이때 견자도 정확하게 이렇게 되면은 현굴용 문용들이 나타났으니 나타남에 머리하지 아니했으니 이렇게 되죠. 머리하지 아니했으니 이 전체가 전부 다 길한 괴다라는 거. 건괴가 나쁠 괴는 없잖아요. 그죠?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에 따라서 뜻 자체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실제적으로 건괴라고 하는 것은 그죠? 하늘의 덕을 갖춘 사람으로서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자가 여기에 대해서 학령은 유해라라고 한 것은 혹여
사람들이 맨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서는 뭐 목만 뻣뻣하게 있다가 이렇게 되면은 자, 그 뉘우침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해서 이건 경고를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전부 다 건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럴 일은 없겠죠. 그래서 그 오직 기호 성인화 그러면서 지진퇴 존망이 부실 기정자, 나아갈 줄 알고 물러갈 줄 알면서 그 다음에 지진퇴 존망, 내가 보존하고 때로는 그 자리를 잃을 수 있는데도 그 발음을 잃지 않는 자, 그 오직 성인이라 라고 하면서 하늘의 덕을 갖춘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를테면 공자가 철안주의, 만세사표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스승이 되었지만은 철안주의를 하면서도 어때요? 늘 발음을 잃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죠? 살아남으셨고, 안 그러면 잘못하면 죽임 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라 표현하는 내용이고, 자,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대에 대해서 후대 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공자가 내가 뭐예요? 그 중정한, 그죠? 중도를 갖춘 사람을 못 만난다. 그 중도를 갖춘 사람을 뭐랬죠? 중도를 갖춘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차라리 누구라도 괜찮겠다라는 말이 있었죠. 신인, 뭐 미인, 뭐 이런 게 나오죠. 그거를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한 것이 이제 맹자의 진심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군자의 공부의 단계도 여기다 놓고 비유를 했죠. 여기다 비유를 하면서 자, 뭔가를 좀 나가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중용의 도를 갖춘 사람을 얻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나중에는 뭐라요? 광견자 이렇게 표현했죠. 차라리 광견자한테 가르치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요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아니 또는 뭐 신인 신인 정도를 표현했던가요? 믿어온 사람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를 하고자 하는 사람, 신인 선인 정도. 나는 그러니까 차라리 선인이라도 얻겠다 그랬는데, 공부의 첫 단계에서 이 하늘의 덕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그죠? 가욕지 뭐라 그랬나요? 이거를 이름 일량지 도요 계지자 선이요 그랬으니까 선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첫 단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도에 가히 나아가고자 하려고 하는 사람을 선인이라 표현했고, 그래서 중도에 나아간 사람, 그래서 이제 중을 요까지 채웠죠. 뭐라 그랬나요? 미인. 아니죠. 가운데 중실함이니까. 자, 항상 이제 괴상을 항상 보셔야 돼. 가운데가 지금 양이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실하다 그랬죠. 마음이 실을 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믿어온 사람, 신인이라 표현했고, 그래서 초요 꽉 채우고 두 번째 채웠으니까 이 안으로 보자면 이 전체가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실을 갖춘 사람이 되겠죠. 내실을 갖추어야 어떻게 돼요? 열매 맺는 거죠. 그게 가을의 열매니까. 내실을 갖췄다라고 하는 건 알 속에 씨앗이 꽉 찼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죠? 가을이 되면 여기가 하루해를 마치는 때가 되고 1년으로 표현하면 가을이 되니까 가을이 되고 또 가을이 되고, 왜냐면 이게 변하면은 연목계가 돼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가을이 되니까 내실을 갖춘 사람 뭐예요? 미인이죠. 서방태, 그죠? 가득 채웠다. 미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하냐? 혹약재현이니 무굴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밖에 나가서 그죠? 가득 내실을 채우고 충실, 맹자가 이런 뭐냐면 충실지위, 미인이라 아까 이렇게 표현했죠. 충실지위, 충실하다 표현한 것이고, 충실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바깥으로 나아가서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대인이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대인이면서 위를 갖고 있는 사람 뭐라 그래요? 성인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이 사람이 갈 때마다 뭐 별 화하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신인 개념으로 표현했죠. 실제적으로 신인이나 성인이나 뭐 같은 개념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역 건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공부를 하여서 도에 나아가서 스스로 내실을 갖추어서 바로 이제 천하의 도를 펴는 단계를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지위로도 표현되고 공부의 단계로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주역의 이 건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중용 마지막에 33장이죠. 중용 33장도 바로 그 시경의 일부 내용들을 인용을 하면서 그 군자의 그 공부의 단계, 중용의 도에 나아가는 단계를
쭉 6가지로 나눠서 분류를 했습니다. 33장이 바로 6절로 구성되어 있는 건 역시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제가 아마 그 중용 해설, 그 다음에 맹자 해설에 다 넣어 놨습니다. 맹자 책 갖고 계신 분들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경문이 끝났고, 일단은 단활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단활을 단활 대제라, 그거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요. 일단 경문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주석 일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으로 들어가서 정자의 주석을 보면은 상고 성인이 시획 8궤하여 삼자지 도 비의요. 이렇게 돼요. 상고 시대의 성인이, 그러면 복희씨가 되겠죠. 복희씨가 처음으로 8궤를 그으셨으니, 이미 8궤를 그으셨을 때 그 속에 삼재의 도가 갖추어져 있고, 이 내용은 이제 공자가 정리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쓴 겁니다. 이거 공자의 개사전은 공부 안 하고 맨 정주자만 공부해가지고선 정주자만 따지면 큰일 납니다. 인이 중지하여 그리고 인하여 거듭하여서 이진천하지 변이라. 이로써 천하의 변함을 다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육획이 성괴하니 6획으로 하여서 괴를 이루었으니 중건이 위건이라. 건괴를 거듭한 것이 바로 대성괴인 건괴가 되느니라. 건은 천냐니, 건은 하늘이니, 천자는 천지 형체요. 천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형체. 하늘의 형체라고 하는 말, 성정이라고 하는 말 분명하게 보셔야 되면, 형체라는 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형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건이라라고, 정확하게도 형체라기보다도 이건 뭐가 되겠어요? 기색이 되겠죠. 기색. 하늘의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하늘은 기운이라 할 뿐이고, 하늘의 기운이 나타나는 것은 뭘로 보는 거예요? 색으로 표현하죠. 아침에 푸른 하늘, 근데 때로는 그날 여름에 덥다 그러면 붉은 하늘이 되고, 저녁 노을이 있을 때는 뭐가 돼요? 붉은 저녁 노을 하늘이 되고, 낮이 맑으면 푸른 하늘이 돼요. 지금처럼 구름 끼면 뭐예요? 흐린 하늘. 전부 다 뭘로 나타내는 거예요? 기색이죠. 정확한 형체는 아니죠. 이제 글자 구별 되나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요거는 정확하게 표현 못해요. 오히려 하늘의 기색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 되고, 건이라라고 하는 것은 천지성정이라 그랬죠. 성정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식이, 그래서 이제 성리학적 표현이라는 건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이 되는 거죠. 이름 일량지도 계지자 선이요, 성지자 성 표현했고, 그 성이 바깥으로 발현돼서 나타나는 것이 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칠정 개념이 되고, 이를테면 모든 물건은 다 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발현돼서 풀로 나타났다 그러면 풀의 정이 되는 거죠. 나무로 나타나면 나무의 정이 되고. 그래서 천지성정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실은 뭐냐면은 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 기색을 표현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천의 성정이라기보다 이치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성리학자들이 어떤 견지에서 표현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쓴 걸 가지고 그냥 무작정 보지 말고, 항상 공부는 뭐냐면 공자가 정리하신 내용이 그 십익전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십익전을 발단으로 해서 보고, 그 다음에 한 뜻글자라고 하는 한자와 주역의 괴상을 놓고 항상 같이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은 건냐니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대상전에서 천행이 건하니라고 한 대상전에서 표현한 말씀을 갖다 끌어다 쓴 겁니다. 하늘은 굳셈이니, 하늘은 늘 자기 가던 길 똑바로 간 거죠. 똑바로 가기 때문에 분율자에다가 그죠? 붓으로 우리가 쓴다라 할 때 똑바로 해서 이렇게 해서 쓰는 겁니다. 그걸 본받아야 될 게 사람이라 그래서 이렇게 건자를 쓴 거죠. 그래서 천행이 건이라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대상전에다가 표현한 것은
군자들은 이렇게 이런 것을 본받아서 이렇게 뜻이니까 항상 사람 개념을 가지고 쓴 겁니다. 천행이 건냐니 건이 무식지 위 건이라. 그죠? 굳건하면서도 그죠? 굳세면서도 쉼이 없는 것을 건이라고 하느니라. 부천은 무릇 하늘은 전 언지즉 도야라. 온전히 말한다면 오로지 하늘만 갖고 말한다면 그 자체가 도이니 천차불이시하라. 하물며 하늘도 어기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이며 하물며 귀신이야 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문헌절에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쓴 겁니다. 그래서 하늘 또한 어기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 다시 말해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해 뜨고 지고 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사시가 늘 이렇게 운행한다 라는 뜻이며, 분이 얹으면 그것을 나누어서 말한다면은 자 우리가 보이는 자 형체라고 하는 기색으로 표현하면은 이거는 하늘이 되고, 이 주제 만물을 주제하는 주제자로서 말한다면은 바로 제 상제라고 표현하는 거죠. 상제 개념. 다시 말해서 만물을 주제하는 것으로 표현한다라고 표현한 게 정확히 건이 되는 거죠. 건이 되는 것. 그래서 주제자가 되는 것이니 이 공어 그리고 또 이 공룡으로 위지 귀신이요. 공룡으로서 그저 공의 쓰임 그저 그 공이 나타나서 그걸 쓰이는 것으로서 공룡으로서 말한다면은 귀신이라 이르는 것이고, 야, 귀신도 모르게 누가 했나? 다시 말해서 뭔가 조화지 옹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뭔가를 조화로 이루는 것을 우리가 귀신이라 표현했으니까 만들어내는 걸 가지고 표현한다면 귀신이고, 그 다음에 또 이 묘용으로 위지 그 참 신묘하게도 참 잘 쓰신다라고 할 때는 바로 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귀신과 귀 결대로 다 아까 신으로 표현 바꿨네요. 또 이 성정으로 그러니까 성정으로서 표현한다면은 건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건이라는 말 속에 다 뭉뚱그려서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건자는 만물지 시라. 건자는 만물의 시작이라. 그러므로 위천 위양 위부 위군이니 만물의 시작이 되나 하늘이 되고 양이 되고 아비가 되고 임금이 되 건이와 위군이언이와 그 다음에 원형이정은 위지사덕이니 바로 사덕을 말한 것이니, 원자는 만물의 시작이요 봄이니까 그죠? 형자는 만물의 장이요 이자는 만물의 수요, 그 다음에 정자는 만물이 성이니. 자 이것도 이제 제가 공부한 바로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정자가 용어 쓰는데 맞지 않죠. 어디에서 나오냐? 공자를 근거로 해서 봅니다. 그 제여가 공자한테 가서 저기 애공을 만났을 때 아련했을 때 애공이 왜 주나라의 사당에다가 밤나무를 심느냐 이거 물어봤었죠. 왜 주나라의 사당에다 밤나무를 심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사람들을 전율케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갔을 때 아무래도 그 뭐 제여 혼자만 갔겠습니까? 다른 사람 같이 있을 때 제여가 이러했습니다. 아니면 뭐 본인이 물어봤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제자들이 지금 웅성웅성 된 거예요.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선생님한테 분명히 공부한 바는 뭐예요? 자, 은나라는 사당에다가 뭐를 심고 소나무를 심었고, 그 다음에 하나라는 뭐를 심었고 잣나무를 심었고, 주나라는 밤나무를 심은 것은 뭐냐면 그 토질에 그게 맞았기 때문에 심었다 이렇게 됐는데, 제여가 잘난 체 하느라고 뭐냐 율은 그저 전율케 한다. 마음 심자 뭐 썩거나 안 썩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저 두렵게 하고자 한 것이라 그랬더니 웅성웅성 된 거죠. 그랬더니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하도 시끄러워지니까 뭐라 그랬어요? 성사라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 불설하며, 제일 먼저 읽었죠? 불설하며 수사라 이미 다 끝난 일이라 불가하며, 뭐 이제 가지고서는 그저 임의로 너희들 그 불가하며 이제 다 끝났는데 뭐 다시 가서 정정한다고 임금 앞에 가서 하는 것도 우스꽝스럽잖아요. 그죠? 잘못되면 놔두고 나중에라도 혹간이 있을 때 이제 그때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잡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왕이라 이미 다 지나간 것이라. 이미 다 지나가고 다 흘러간 것이라 뭐라고 했다? 물군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성사라라고 할 때 이 성 자체가 여러분들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은 우리 천간 공부했죠? 천간에 병, 정이 있고 무, 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하고 정이 합쳐서 가지가 무성해지면은 줄기는 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성이죠. 그러니까 성사라. 제일 먼저 가서 말했잖아요. 그죠? 가서 임금님 말해서 저기 신하는 여기서 북면하는 것이고 임금은 남면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뭐냐면 후천팔계가 불계가 되죠. 불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모원시청사 언이잖아요. 그죠? 언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미 말 다 해서 다 이루어졌죠. 중앙토에서 이미 임금한테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이 돼야 되겠죠. 성사라 불사라며 수사라 공자가 그 다음에 돼 있습니다. 수 그러면은 저 돼지시에서 북방 수가 되는 거죠. 하루에가 뭐 하는 때예요? 다 끝나는 때 1년이 다 끝난 이거 다 끝난 일이라 해서 정확한 해석이죠. 다 끝난 일이라 뭐 이제 가서 다시 가나냐 이 소리죠. 임금한테 갈 일도 없죠. 이제 다. 그리고 이미 그래서 새날도 이미 밝아왔다. 이미 다 지나갔는데 너희들 왜 자꾸 저기 재어가지고서는 욕하고 그러느냐. 쟤는 지 잘난 맛에 그려 지 멋대로 설명하더라. 이런 식의 그 표현 니네들 왜 하느냐. 더 이상 제가 허물하지 말라 이 표현입니다. 요거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볼 때는 성사라라고 하는 이루어진 일이라 그 다음에 수사도 마칠 숫자니까 끝난 일이라 그 다음에 이미 지나간 일이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자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공부하고 보면 거슬리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형자는 물건의 장이요. 그러니까 생장 개념은 됐죠. 이거 되겠는데 그 다음에 이자는 만물지 수라기보다도 만물지 성이 돼야 되고 정자는 만물지 수가 돼야 맞겠죠. 정확하게 뜻으로는. 두 번째 줄 됐나요? 이 109쪽의 두 번째 줄. 그래서 만물지 성이라 그러면 만물지 실은 수가 돼야 정확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건곤이 유차 사덕이요. 그래서 오직 건곤만이 이러한 사덕이 있고 제 탁괴 즉 다른 궤에 있을 경우에는 수사의 변원이라 그 일을 따라서 이제 원형이다 이정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변해가는 것이라 이거는 다음 시간에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이 선돼요. 원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선의 큼이 되고 그래서 선지장이라 공자가 표현한 말이죠. 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어 정고하여 정고함을 주장하여서 형정의 체가 각칭기사하니 각각이 그 일을 일컬은 것이니 일에 대해서 맞으니 그 형정의 체가 각각의 일에 대해서 딱 알맞으니 맞추었으니 사덕의 뜻이 광의 대이라 넓고도 크도다 하니까 광대한 바로 하늘의 덕을 표현한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원형